자, 그 다음 사연은 해미야님께서 6월 18일 날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또 자퇴를 원하는 고등 아들. 뭐 오늘 컨셉인가요? 오늘 주제가? 네. 이 타이밍을 많이 한다니까. 네. 자퇴 생각. 특히 고등학교 2학년들이 지금 난리예요. 내년부터 입시 바뀌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요번 바뀐다라는 표현은 네. 좀 오해인 것 같아요. 바뀌잖아요. 크게 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조금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랄까 큰 변화? 아니 큰 변화도 그거네. 그게 그 얘기지 뭐. 예. 자, 요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막 중간고사를 치른 수도권 일반고 2학년 남학생입니다. 화려한 사춘기 시절을 치른 중학교 시절 심각 단계까지는 아니었어도 PC방에 몰래 다니고 게임에도 빠지고 잘 다니던 학원도 끊고 자기 멋대로 지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중3 때 인문계보다는 기술이나 배워라 이런 고민도 했지만 남편의 반대로 일단 일반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심적 변화가 있었는지 수학 과외를 알아보달라고 하더군요. 학원에서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공부에 뜻이 생겼는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투지폰에 게임과도 결별. 1학년 겨울방학 땐 스스로 기숙학원에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저는 해피한 엄마여야 하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다며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성적으로는 원하는 학교가 불가능하다면 빨리 정시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저를 설득하네요. 자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졸업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정시 비중이 높아진다는 말도 들었고 얼마 전 입시왕 방송에서 자퇴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도 들었고 정말 어찌해야 되나요? 좋은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됐습니다. 이게 말 조심해야 된다니까. 너 저희가 자퇴도 조심하랬지. 자퇴를 해라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네. 그러니까 자퇴도 주요 방법 중에 주요 방법?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은 상황 정리해볼게요. 상황. 네. 현재 이제 수도권 일반고니까 경기도 쪽인 것 같아요. 예, 경기나 인천 지역의 일반고 2학년이고요. 중학교 때 좀 화려했다.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자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정신 차린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막 예. 과외도 끊어달라, 게임도 끊고 스마트폰도 없애고 막 기숙학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딱 보니까 굉장히 열공하는 느낌은 확실히 나요. 그래서 확실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 보자마자 수학 성적을 보더니 어차피 이걸로는 내가 원하는 데 못 간다. 자퇴하겠다. 정시하겠다. 예, 이런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펜타킬이라는 선생님께서 방송에서도 자퇴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 이거 시켜도 되느냐? 요 난해한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참 어렵다 이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자퇴 사연 중에 가장 자퇴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다.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연 중에서는 다 조심하게 말씀하시고 자퇴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오늘 사연 중에서는 제일 자퇴를 해도 될 만한 사연입니다. 오늘 3개 사연 중에 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물론 저는 자퇴 찬성론자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학교 다니자주의자인데 네네. 오해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네. 그런 사람이면. 그리고 이 학생도만 놓고 보면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 남아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학생은 자퇴를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게 몇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네. 이 학생 말대로 진짜 고등학교 입학 후에 1년 지났잖아요, 지금. 네. 1년 이상 아이가 싹 바뀌어서 1년 이상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미 이미 있었다. 꾸준히. 있었다면 저는 일단 조건은 자퇴를 됐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내신이랑 수능 대비가 물론 같은 배우는 건 같지만 준비 방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진 않잖아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내용은 똑같지만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 대비하는 방법, 수능 대비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성실성 또 기존에 잘 하던 애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뭐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어도 막 극상위까지는 올라가기 힘들고 물론 수능도 똑같지만 근데 이 학생은 지금 1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학교 때 했던 애들 열심히 했던 애들을 제가 봤을 때 내신으로 이기는 거는 힘들다. 당연히 좀 힘들어요. 네. 그러면 수능은 이길 수 있냐? 수능도 힘들어요. 그럼 뭐야 그러면? 다만 뭐냐면 그래도 이 학생한테 동기부여를 낼 수 있잖아요.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아직 1년 반이 남았고 심지어 이제 재수, 삼수 됐고 재수까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현재 상황 지금 내신이 안 써져 있어서 예, 조금 제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애매합니다. 다만 이제 중학교 때 이 정도로 프리하게 놓으셨다면 한 뭐 3등급 근처 잘 봤을 때 아니면 2등급 네. 후반이나 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그것도 좀 아닐 것 있는데 같아요. 예.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펜타킬은 그냥 이해는 해도 될 것 같다. 이 그러니까 정도 열심히 상황이라면.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1년 이상 했고 그 중간 1년 이상 1년 정도 한다고 이게 막 갑자기 성적이 막 눈에 띄게 받는 경우는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얘가 예.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또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하겠다고 지금 자퇴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 자, 이 경우는 저는 괜찮다. 괜찮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홍프로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아까 이전의 사연 있잖아요. 네네. 그 강북 정실어? 네. 저는 그 학생은 오히려 자퇴를 가능하겠지만 네. 이 학생도 자퇴가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오늘 일부러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의심스러워요. 네. 오늘 좀 컨셉을 자, 왜 그러시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노는 겁니다. 물 뿜지 마시고. 놀아본 사람도 소리야. 처음에는 놀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예요, 근데? 강북 정실어는 네. 그냥 공부만 하던 학생이에요. 아직 보면은 그치. 처음부터 쭉. 네. 근데 이 학생은 놀다가 음. 이제 마음을 잡은 거잖아요. 사실 그 이후에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 담배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담배를 피겠습니까? 안 피겠습니까? 제 생각엔 담배보다 더한 걸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담배는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담배를 근데? 폈던 사람은 1년간 담배를 안 폈다? 참고 있는 겁니다. 어떨지 모르는 거고. 이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예. 큰 변화가 왔을 때 어떤 일상의 규칙 같은 것들이 잡아주는 그러니까 패턴화되는 생활이 없어지고 본인이 다 그거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자유시간이 많아지면은 사실은 더 안 좋아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자퇴를 혼자 시키면 안 되죠. 얘는 네. 기숙 재정반에 넣어야죠, 당연히. 기숙정반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사연 올리신 분들의 주머니 사정까지는 잘 몰라서요, 저희가. 네. 그게 홍프로님은 이 아이가 열심히 한 게 이제 갓 1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갓 예. 1년 지났는데 혹시 자퇴를 했다가 오히려 지금까지의 패턴이나 이런 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죠. 요 그리고 위험. 얼마나 변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등급인데 7등급 받다 5등급 받으면 부모님 눈에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게 얘가 수학과외나 뭐 기숙 민터까지 갔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심경 변화가 있고 심지어 자퇴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받아 놓고 실망하고 자퇴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이 흐름을 보면 네네. 일단은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당연히 변하죠. 공부를 안 하는 애가 학교에 가서 내신 준비해 뭐 학교 생활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것도 하면서 또 수능까지 할 텐데 공부를 이 세 개를 다 막 좋게 얻어낼 수가 없어요. 좋게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자기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서 내신은 내신대로 잘 못 받고 그리고 또 비교과라는 것도 또 압박도 받고 또 모의고사대로 또 어쨌든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무리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걸 성과가 좀 나야 되는데 네.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성과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차라리 모의고사나 수능에 집중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 조금이라도 낼 수는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끌고 가는 게 약간 말씀 어폐가 있는데 네. 가시적인 성과는 내신이 훨씬 빠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목표를 정해주거든요. 네. 내신은 한 달에 한 달 나오잖아요. 네. 근데 수능은 1년 보고 가는 거니까 네. 오히려 더 마라톤 게임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했는데 네. 가시적인 성과라는 거는 목표 대학이 있는 거잖아요. 이 학생이 지금. 예. 그런데 내신은 분명히 벽이 딱 금방 그 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갔을 경우에. 근데 네. 모의고사도 물론 모의고사 그 벽이 있는데 모의고사는 어쨌든 그 벽보다는 보이지 않는 벽이잖아요.
유리천장이 더 무서운 겁니까? 유리천장이 어쨌든 더 무섭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네. 네. 보이는 적은 그러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학생한테 필요한 거는 계속 공부를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학생의 특이성은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 좀 그렇죠. 네, 늦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누적된 뭐 기본적인 학습량이나 공부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부족할 부분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요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자퇴도 저는 펜타키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는 하는데 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2학년 한 2학기 조금만 더 버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네. 자퇴는 2학년 2학기 넘어가면 늦고요. 네. 지금도 늦었으면 자퇴의 적절한 시점은 1학년 2학기 끝나고예요. 전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늦게 시작하고 해서 성과가 아직은 안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게 내신 공부하면서 이게 몰아치기 공부하는 맛이 있어.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공부가 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하게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인데 네. 제가 뭐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이걸로 대학을 가라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친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번 더 경험을 하면서 그 몰아치기로 한 달 정도 매일 한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씩 막 그 긴장 상태로 막 똥줄 타면서 하는 그 체험을 조금만 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수능이나 내신이나 똑같은 지식을 네네.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건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다 되는 건데 그렇게 내신 공부를 바짝바짝 하면서 네. 우리가 1년 뒤 수능을 오늘 죽어라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 내신은 좀 죽어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죽어라 공부하는 그 경험이 좀 누적이 돼야지. 아니, 그 경험이 이미 6번 지금 5번 누적이 됐다니까요. 저는 이 한 아직 1학기고 부족해요. 그리고 네. 얘가 지금 공부한 지 고등학교 입학이니까 네. 분명히 1학년 1학기 내신 안 좋았을 거잖아요. 네. 그죠? 네. 1학년 2학기도 분명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뭐 성적 올라와봤자 이미 3학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막 합산하고 하면 벌써 제가 볼 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큼 올라봤자 네. 계산기 뚫어버리면 이거는 쓸 수 없는 이 계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예, 친구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예. 공부를 내가 더 열심히 끌고 가야 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못 된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하면은 때려쳐라. 뭘 때려쳐? 뭘 때려칩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면 야 네. 이것도 못 이겨낼 거면 때려쳐라.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싶고 그건 제 이 친구는 네. 뭐 그 저는 일단 자퇴는 일단 전 반대고 수시 포기까지는 오케이. 내가 수시로 뭐 이렇게 해서 가기보다는 정시로 가겠다. 요 판단까지는 오케이입니다. 포기는 왜냐면 하는 게 아까 펜타키 선생님 말씀대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정시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딴 게 아니고 이 친구의 핵심 포인트는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 공부량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 적어도 기말고사랑 한 번 더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몰아치기로 하는 경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힘으로 1년을 버텨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채워지는 예. 거거든요, 사실은. 몰아치기식으로 내신에 좀 집중해서 하는 트레이닝이다 이거는. 수능에 내가 가기 위한 트레이닝의 과정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힘들겠지만 자퇴보다는 일단 학교에 남아서 내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적어도 한 2학년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버티는 게 전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그게 예.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예 뭐 학업 역량을 이제 뭐 증진시킨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네. 굳이 뭐 자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큰가 득보다 질이 큰가는 좀 의구심이 남죠. 네. 참고로 제 방송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뭐 솔루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알아서 지들 해석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근데 된다. 재밌는 거는 여기 아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기술을 배워보는 게 어떨까 고민도 했지만 남편이 반대했다. 근데 이제 공부 못하면 기술 배워. 이게 예전부터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네. 물론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저희 스카이듀의 주혜지 선생님도 이 말을 했다가 뉴스에도 나오시고 곤욕을 치르셨는데 그 말을 잘못했죠. 예, 네. 예, 그래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혹시 너씨 그럴 건 기술 배우란 말은 하지 마세요. 공부 못하면 기술도 못 배웁니다. 고급 기술은 머리 많이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입장이 좀 갈리고는 있는데 뭐 정말로 이제 펜타기 선생님처럼 아이가 뚜렷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진짜 막 올인해서 막 미칠 듯이 공부할 것 같은 기세라면 뭐 자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저랑 홍프로님은 그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이게 그 내신 충분히, 관리해서 뭐 그게 네. 아니라 그 학습의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공을 쌓는 수련의 과정? 아직 자타 좀 예. 잃는 느낌이 예, 저도 들어요. 좀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판단을 한 저는 겁니다. 네. 물론 좀 상황은 더 내부적인 거를 어떤지 봐야 되는데 게임과도 결별. 아, 멋있죠. 이거 되게 독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37에 아직도 얘랑 결별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중독이고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결별을 했다는 거는 네. 정말 얘가 독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땐 엄청나게 독한 마음을 그건 먹었다는 얘기예요. 인정합니다. 예, 근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식으로 좀 늦게 공부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조금 이제 소홀히 했거나 그러다가 고등학교 새로 올라오면서 막 의욕을 불태우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고1 때까지 조금 이제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살다가 뭐 갑자기 또 2학기나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예, 이런 아이들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성적이 또 공부만큼 안 나오니까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예. 당연히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너는 이제부터 했고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네가 어떻게 1년만 2년만 이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끝까지 얘기한 해보자고 다음에, 하는데 예. 이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안 좋으면 당연히 뭐 자퇴할 필요는 없는데 뭐 좀 차이가 난다면 네. 저는 그래도 자퇴를 좀 예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늦게 공부한 애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늦게 공부했는데 마음먹은 만큼 대부분은 성적이 잘 안 나와. 나오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고 조금씩 모자랍니다. 이런 아이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인 조언이라든가 아까 했잖아요. 예. 뭐요? 엎드려? 10년 하를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냐?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 어? 현실을 받아들여라. 아, 그러니까 네가 이기려면 네. 걔네들이 하는 거 2배 이상으로 해야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따라잡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팩트 지금 당장 징징대지 네. 마라. 저도 정확한 얘기라고 봅니다. 뭐, 예. 팩트죠. 네.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하느냐 말이에요, 아이들이. 홍프로님은 그런 아이가 왔어. 뭐라고 네.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저거 알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요? 그리고 공부를 좀 했는데 잠깐 오늘 일부러 지금 각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어떻게 아니. 얘기해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음. 부모님과 학생에게 음. 하는 얘기가 달라요. 어.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왔어요. 영어를 공부했는데 잘 안 읽힌다는 거예요. 언제쯤 되면은 잘 읽을 수 있을까요라고 아이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엄마랑 막 얘기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태근 선생님처럼 팩트를 얘기하고 네. 고3 졸업할 때까지 그 상황은 아이가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아이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A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희망을 줬죠. 어떻게 뭐라고요? 네가 요 책 하나만 3번을 돌면은 어느 정도 달라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콤하게. 네. 어. 보고 나면은 홍프로님의 어떤 그 메시지는 항상 교훈이 있는데 아이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학습량을 좀 쪼개주신다는 말씀이죠. 성취감을 빨리 느끼게. 그러니까 네. 요 책 한 권만 해보자.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무슨 동물 조련하는 기저에 것 같아. 있는 네. 생각이 아예 달라요. 저기 홍보쌤이랑 저랑. 그래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안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역전이 네.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어요. 저는. 네. 물론 많이 안 되겠죠. 근데 너 하고 싶어?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부터 2배 이상으로 코피 터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 제 진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아이를 보고 네. 진심 맞아요? 진심이죠. 아이를 보고 그냥 놀리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안 할 거면 뭐 망하는 거고. 뭐. 네. 보면은 예. 한 이렇게 10명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통하는 아이가 있고 네. 대부분 사실 우리 이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살은 빼고 싶고 네.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성적 잘 나오고 싶고 그렇죠. 다 이제 그렇죠. 이런 이런 마인드에 있을 때 등산 해보셨잖아요. 네. 1시간 올라갔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네. 내려오는 사람한테 얼마나 더 올라가면 정상 나와요? 그럴 때 지금보다 2배는 더 힘들게 5시간 기어 올라가야 돼. 그러면 나 그냥 집에 갈래. 이렇게 되는데 올라가다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30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어요. 거짓말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희망이 생겨. 뭔가 좀 올라오면 될 것 같아. 올라가면 이제 또 이제 그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요?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네. 30분만 더 올라가야 된다는데 30분 올라갔는데 똑같다 그럼 바로 내려옵니다. 전.
이미 네. 투자한 아, 비용이 많은 되게 거예요. 거짓말했네. 짜증나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올라갔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만 더 가면 얼마 됩니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15분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네. 얘기했잖아요. 얘가 아까 같이 막 살도 빼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앤지 진짜로 눈에 불을 켜는 앤지 보면 알잖아요. 예.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전자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렇죠? 너 안 할 거 이렇게. 근데 후자에는 안 돼. 하지만 너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이제 희망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아, 두 분이 자꾸 쓸데없는 거 갖고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어쨌든 전 30분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전 등산이 싫기 때문에 전. 좀 이런 늦게 공부하는 시작한 아이들은 이제 펜타이 선생님 말씀도 저도 100% 동감이고 맨날 하는 얘기예요. 맞는 너 얘기야. 네. 네가 성적 안 나온 이유는 그냥 중학교 때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자꾸 이제 억울해하는 게 좀 있더라고. 내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막 열심히 했는데 왜 난 그럴 수 있죠. 3등급이냐고 막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정확히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펜타기 선생님 말씀대로 또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그 달래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홍프로님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기만전술 여기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살짝 해서 야 이거 책 10권 다 하지 말고 요 한두 권만 일단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 학습량을 좀 늘려주고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게 만들고 아이 스스로 막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달콤한 거짓말 이런 얄팍한 교육의 방법을 성취감을 얻게 하는 게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공부 시작한 아이들 많을 거고요. 지금 보통 이제 중간고사 때 많이 좌절을 했을 겁니다. 열심히 대부분 좌절하죠. 했는데 네. 좌절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인내하는 것밖에 없고요. 스타트가 늦은 만큼 고통이 조금 더 하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면 언젠가는 산 정상에 오르는 쾌감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조금 성적이 안 나오다가 보니까 뭐 자퇴, 뭐 정시 올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사연이라고 안 올려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상황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입시학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다가 우리 아이가 또 자퇴한다 본다 그러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 홍프로님 펜타기 선생님과 함께 자퇴 특집을 모아서 따로 유튜브로 제작을 해는 채널. 예, 그래서 인증해드리죠 저희가 자퇴 가능 채널 이름도 바꿔요. 자퇴왕으로 그러면. 자퇴왕 방송이 시작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잠깐 쉬었다가 2부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